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첫 일성, 국민의 눈높이,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러모로 분석을 해보고요. 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박봉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은규 변호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봉규는 깨졌습니다. 박봉규 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송하셨죠? 예. 내가 그저 여기 팩트입니다. 있었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나랑 같이 하고 싶었어. 눈빛이 교수님 앉아주세요. 그런데 박정호 기자가 저 제가요? 나가라고. 제가요? 왜 최 교수님 여기 오냐? 나가라. 그래서 오늘부터 안 할 거야.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때 없었잖아요, 나 여기에. 나를 박봉규를 깨트리고 박규 둘이 하려고. 이거 책임론 이거 토론을 한번 해볼 그렇죠. 부분입니다. 박규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발음을 살살 해주셔야 됩니다. 뭐요? 박규가 아니고 박규. 박규 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망해라 아니, 박규. 저희가 이게 편성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편성이 누가 편성한 거예요? 김 팀장이에요?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차마 얘기는 못 하는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박정호 기자가 저를 핍박. 요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최 교수님 더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예. 데일리 박봉규를 빨리 편성하시면은 모두가 매일매일 아름답게. 박봉규, 매일매일 박봉규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 힘과 또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봉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캐, 그러니까 원래 이 그룹이 그렇죠. 이 만전체가 잘 돼야 또 유닛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요게 잘 돼야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메인인데 네. 어제 내가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없었으면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 대기실에서 방송 시작을 대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빠지세요. 박정호의 말입니다. 교수님 빠지세요. 제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저 그런 적이 없고요. 이게 아니 신인규 변호사 얘기해 주세요. 편성에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가 항상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규칙대로. 그 국회법 따라서 국회도 운영 정청래 위원장 하듯이 여기 무슨 법이에요? 여기 이제 오마이 편성법이 있겠죠. 신인규 어쩔 수가 너까지 아니, 복라인이라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자면은 네. 저는 영원한 박봉규 매니고요. 그럼요. 이제 포에버입니다. 포에버. 네. 박규로는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아유, 현장봉규도 그럼요. 있으니까 우리 현장봉규도 있으니까 네. 이 유닛 활동 원래 계약 내용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유닛 활동. 박봉규 또 봉규 활동, 예. 박규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우리 최준 교수님 좀 네. 노여움 좀 푸시고요. 노엽습니다. 네. 노용이 오늘은 커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관련해서 둘이 어제 하셨으니까 두 분이 얘기하시고. 아니 근데 우리 얘기 최 안 교수님 하겠습니다. 노여움을 묵비권을 좀 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네, 더 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맞아요. 더 이거 박봉규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구독이랑 또 슈퍼챗 후원까지도 많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가 계속 매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박규는 돼요. 안 된다. 그럼 봉규 활동도 안 하는 겁니까? 박봉규. 그 현장 봉규는 해야지. 어떻게? 없어요. 내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현장 봉규는 계속 가는 걸로. 슈퍼챗에 이렇게 써주세요. 박정호를 규탄한다로. 왜 그러세요? 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같이 가야죠. 예. 자, 노여움 푸시고 예. 삐진봉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최진문 교수님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는 잠깐 하고 그래도 넘어가죠. 그래서 좀 노여움 좀 푸시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대한이니까 네. 어대한 대운이 됐어요 어제. 근데 뭐 62.8% 득표를 그렇죠. 했더라고요. 득표율은 그만큼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네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죠. 뭐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원희룡, 나경원 두 분이 거의 이제 합작을 해서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윤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네.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도 얘기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불쾌하고 위험 수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윤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가 나왔을 때 한동훈 후보가 대표되고 나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태도가 바뀔 거다. 아하. 저는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레임덕이 시작된 거라고? 당연히 네임덕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미 시작됐고. 데드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훨씬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물론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된 이상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지금 본인 측근만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고위원회. 그래서 무산시킬 수도 없어요. 뭐 3일차나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것도 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한동훈 그리고 지금 그 최혜병 특검법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네. 협상 잘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서 만약에 특검을 추천하면 본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김건희 여사 수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렛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제는 주도권이 한동훈에 넘어왔고 윤석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게 본인한테는 대선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캐비넷 여면 되지 않냐? 여는 순간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엮여 있잖아요. 네. 이걸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문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문자 터트린 것도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자로 한번 공격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문자 공개했는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도권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져요. 한동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마디로 어제 전당대회를 표현하자면은 네. 윤석열의 완벽한 패배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민심에 의한 윤석열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었다면은 어제의 저 결과,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에 의한 윤석열 심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왜 한동훈이 결선에서 바로 이겼냐? 이게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떨어뜨릴 힘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확실한 레임덕에서 이제 데드덕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겉만 크지 네. 그냥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종이 호랑이. 예, 어제부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또 예.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사실 62% 얻을 만큼 그 실력이 있거나 내공이 있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나왔냐? 청년 최고랑 비교해 보시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 네. 최고는 팀 한동훈의 진종우 후보가 나왔는데 그 러닝메이트로 뽑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지지율이 진종우한테도 와야 돼요. 근데 네. 진종우 득표율 보면 48%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도 원래는 48% 정도가 원래는 본인이 받아야 될 지지도인데 한 15% 더 나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원희룡, 나경원이 너무 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한동훈이 필요하고 또 원희룡, 나경원이 너무 약하니까 이거 가볼 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한테 저는 쏠림 현상이 그대로 나와버렸다. 이게 최고위원 그 선거도 분석해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네. 윤석열이라는 이 캐릭터는 201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지적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했고 권력을 향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내려놔 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신구 권력이 이제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 권력이 과거 권력의 그 힘을 회수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하겠느냐? 네. 수능하면은 살겠지만 전 수능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련전? 끝없는 이제 당정 갈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62%로 당대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내용이 있습니까? 내공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깡통을 갖다가 당대표 앉혀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 열린우리당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도부가
거의 한 10대 번 이상을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비대위 몇 달 가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볼 정도로 리더십이 매일 바뀌다가 그때 MB한테 52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가 대패를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열린우리당의 그때 당시 망하던 그 테크트리를 지금 한동훈 네. 대표가 이어가지 않겠느냐. 전 열린우리당의 그때 당시 굉장히 복잡했던 당의 구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재현될 네.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다. 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 이 선출됐다라고 발표가 되니까 네. 나경원 후보가 또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예. 그거는 앙금은 사라지지 않을 아, 거라고 상관하지 생각해요. 않아요? 다른 것보다 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거를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막 울기도 했다잖아. 눈물을 흘렸다는 말까지 아, 있잖아요. 눈물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열받지. 뭐랄까요? 앙금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음. 어제 박봉규 때문에 제가 앙금이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그래도 풀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해소가 가능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대인이세요? 역시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큰 어른이세요. 자기가 청탁한 걸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범죄와 연관돼 있기도 하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소하거든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아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동훈 이제 그 특검법이 네. 법사위로 오늘 이제 올라가잖아요. 통과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의결 올면 아, 과연 나경원 지금 의원이 무기명 투표니까 또. 그렇죠. 저는 찬성표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요? 얼마나 이게 진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신인규 변호사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맺힌 거죠. 맺힌 그걸 맺혀 거.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쉽지 않아. 아니 그리고 또 토론 기간에도 계속 물어봤잖아요. 이게 저 개인적인 일입니까? 네. 예. 개인적인 일입니까? 네. 계속 내라고 그랬어요. 너무 까불었죠. 네, 너무 그게 깐족거려가지고. 그리고 누구야 원희룡 물론 원희룡 지금 전 후보는 네. 의원은 아니지만 뭐라 쫑알쫑알이라 그랬나 쫑알쫑알 쫑알쫑알. 자기도 당해봤잖아. 네. 한동훈 뭐란 표현을 써야 돼? 화술, 화법이. 화법. 예. 그러니까 네. 사람을 네.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긁어, 부분들 긁어대네.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당연히 포옹하지 거기서 그럼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선 기간에 네. 그런 모습까지도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과의 당의 그러니까 용산과 여당의 관계 이걸 그거 뭘 떠나가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저는 보시는 뭐 거네요.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 게 꽃병에 기스가 갔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뭐 고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꽃병이 깨졌다. 그럼 안 되지. 그럼 그거 다시 붙이다가 손에 베이거나 어차피 붙여도 봉합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기스가 나거나 뭐 긁힌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뭐 한동훈 후보가 전 노력한다고 보지도 않지만은 뭐 성정이 바뀌겠습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깐족거리다가 오늘부터는 진중해질 수 있어요? 그냥 아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천성이 그런데 뭐 오늘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물론 이제 바뀔 노력은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당 대표의 무게감이나 내공 이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고도의 훈련과 나름의 자기 성찰과 혁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서 끌어나와야 되는 건데 네. 전 한동훈 후보 안에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아하. 없어요. 그거 누가 빌려줄 수도 없어요. 물론 뭐 제 안에 있는 걸 좀 드릴 수도 있겠지만 빌려줄 수도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 대표가 됐지만은 이제는 나경원 후보 내지는 원희룡 후보를 끌어안는 그 지지자들까지 품는 노력은 저는 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 분열의 속도는 더 전 가속화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분열의 속도가 가속화된다.